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예, 석가탄신일의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아직 털고 일어나지 않으신 채 라디오 듣고 계실 텐데 첫 소식은 좀 좋은 소식이 있나요? 네, U20 월드컵 16강 확정. 그렇죠. 지금도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네, 일단 이 시각 현재 조별리그 3차전 감비아와의 경기가 진행 중인데 0대 0으로 비기고 있어요. 끝까지 요거는 분전해주기를 바라고요. 다만 우리 대표팀은 이미 16강 토너먼트 진출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요게 대회 규칙이 좀 복잡한데요. 예. 총 6개 조에 각각 4팀씩 있거든요. 예. 이 중에 각 조 1, 2등은 무조건 올라가요. 하면은 이렇게 12팀이 확정이겠죠. 그러면 16강 중에서 나머지 4자리는 어떻게 하냐. 각 조에서 아쉽게 3등한 팀이 6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개 조니까. 그 6개 팀으로 다시 순위를 매겨서 승점이 높은 4팀이 16강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미 승점 4점이 확보가 돼 있어요. 예. 2차전까지 1승 1무를 이미 거뒀기 때문에. 근데 지금 B조 슬로바키아랑 C조 일본, 2조 튀니지가 승점 3점으로 대회를 마무리했거든요. 네. 해서 밑에 세 자리는 이미 깔았어요. 덕분에 우리는 지더라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됐든 우리는 16강 진출 확정이다. 그거죠. 확정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 게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져갖고 네. 조 3위를 하게 되면 그 D조 1위인 브라질이나 C조 1위인 콜롬비아랑 만날 수가 있어요. 좀 상당히 강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붙느냐만 달라지는 거지 승패에 따라서 16강 예. 진출은 확정인 거고. 확정이고요. 네. 만약 이대로 지금 비기는 상태로 경기가 끝나고 우리가 2위를 하게 되면 네. 에콰도르랑 만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2위가 나은 거다. 그나마. 네, 뭐 그렇게 볼 그나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좋은 소식 전해주셨고 다음 뉴스로 가보죠. 괌공항 운행 재개. 괌 공항 태풍 마와르 피해로 폐쇄됐던 괌 공항 오늘부터 운행이 재개가 됩니까? 예, 현지 시간 오후 3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부터 괌공항이 운영이 재개가 돼요.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가 바로 괌으로 가고요. 예. 현지에서 저녁 7시쯤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도 2대를 보내기로 그 괌 당국이랑 협의가 됐어요. 예. 괌 사이에. 이거는 이제 대한항공보다 앞선 오후 5시에 한 대, 그리고 내일 오전 3시에 한 대 이렇게 각각 괌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보통 괌에서 우리나라 오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걸리죠. 그래서 이르면 오늘 밤부터 인천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괌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여행객이 3,400여 명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이따가 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보잉 777기인데 한 300명 정도 태울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태워올 수밖에 없고 일단은 노약자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 먼저 외교부가 탈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김준 에디터. 예. 저희가 금요일에 인터뷰도 잠깐 했잖아요. 음. 괌에 발이 묶인 여행객. 그분들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서로 안부도 전하고 뭐 필요한 약 이거 있어요. 여기로 오세요. 뭐 가져가 이렇게 지금 서로 돕고 있는 상황인데 감옥 줄여서 과목에 갇혔다라고 할 만큼 네. 굉장히 길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들이 어떻다고 하나요? 일단 거기 이제 단전단수가 된 상황이고 네. 숙소를 아예 못 구해가지고 호텔 로비 아니면 현지 한인회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나마 현지 한인들 집에서 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 건데 장염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물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물도 그렇고 물 단전 단수도 그렇고 이제 냉장고 전기가 나가니까 네. 냉장고가 꺼졌잖아요. 근데 뭐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었다가 그 더운 나라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탈이 나가지고 지금 장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순차적으로 먼저 뭐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먼저 아픈 사람들부터 먼저 노약자 아픈 사람들부터 국내로 후송하는 절차를 지금 밟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태풍 마와르가 지금 여기 괌을 강타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태평양 쪽으로 와가지고 필리핀 거쳐서 타이베이 지나서 지금 오키나와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초대형에서 중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풍이.
그리고 지금 전망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은 한국 쪽으로는 안 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루트로 보면은 예, 한 예. 6월 3일 정도에 오키나와 위쪽으로 지금 지나거든요. 예. 그럼 아직 시간은 좀 있고 어쨌든 이거에 뭐 크게 염려는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내내 연휴 내내 비가 왔는데 그게 마와르 때문인 건 아닌 거죠. 마와르하고는 관련 없이 상관없는. 비가 온 거. 아무쪼록 우리 발묶인 관광객들 무사히 별 탈 없이 더 이상 탈 없이 돌아오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뉴스 가죠. 조국 리스크까지 민주당 겹악재. 민주당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국 전 장관이요. 항소심 재판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또 억울하다는 호소도 계속 이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북콘서트에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화제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내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은 없다. 아,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법원 판결이랑은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 이렇게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게 라는 거랑 이제 배치되는 거고, 물론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이 판결문에 반박하고 좀 도전하는 차원의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언이 북콘서트에서 나오고 난 후에 뭐 주말 내내 여야에서 여러 비판적인 논평들 나왔죠. 네, 일단 국민의힘 윤희석 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나왔는데 자중하길 바란다 이렇게 했고요. 김웅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제일 앞서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영향이 없다면 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위조를 했는가? 그것부터 설명하시오라고 날선 비판을 날렸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뭐 공식 논평을 주말 사이에 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인사들의 공개 발언도 이렇다 할 공개 발언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좀 평가를 하는지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친문, 친명 이쪽에서 다 익명 코멘트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뭐 친문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랑 신뢰관계도 나름대로 있고 또 어떤 질문이든지 좀 막힘없이 대답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김남국 코인 관련해서도 네네. 근데도 노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왜일까가 궁금해요. 왜일까? 왜인지는 민주당 내부의 친문 친명도 아닌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는 지지층의 팬심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지지층 팬심이 여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도전하는 차원의 발언을 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지지 발언을 하자니 그거는 양심에 걸리고 예. 비판 발언을 하자니 지지층이 두렵고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또 다른 분석은 민주당 중진 의원이 했던 얘기인데 친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영향력은 굉장히 뿌리가 깊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전히 직접 거론하고 있을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친명에서도 친문이랑 굳이 지금 갈등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기 부담스러울 거다. 반면에 이제 김남국 그 사태 관련해서는 뭐 친문이든 친명이든 좀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친문이 김남국 의원을 굳이 비호할 이유도 없고 친명도 애초에 그 내부 그 자기들끼리 별로 끈끈하지가 않다. 7인 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민주당이 남국의 강은 넘어도 뭐 조국의 강은 여전히 못 건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콘서트에서 한 그 발언이 뭐 정치권에 진짜 연휴 내내 파장을 일으켰는데 김준일 에디터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뭐 조국 교수가 뭐 무슨 주장을 하든 사실은 그건 본인의 의사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는 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물론 이제 1심에서 다 대부분의 상당수가 이제 뭐 유죄가 나온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온당하냐 그런 건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조국 교수가 뭐 그런 주장을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국 교수가 이제 정치권하고 연관이 되느냐, 출마를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당규 고친 게 1심에서 유죄 나와도 출마를 제한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를 고치면서 조국을 위한 거, 조국과 이재명을 위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공천을 줄 것이냐, 뭐 관악 얘기가 뭐 한동안 나왔어요. 관악으로 이사를 했네, 뭐 심평 변호사가 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소위 말해서 강을 건넜네 안 건넜네의 기준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발언 하나하나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총선을 앞둔 행보 하나하나에 결국 정치권 전체 분위기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의 근데 이제 조국 교수 건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냥 질의멸렬 그냥 내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뭐가 해소되는 것도 없고 앞으로 뭔가 나아가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동일한 주제로 동일하게 싸우고 예, 있잖아요. 예. 지금 이를테면 뭐 개딸로 위시한 그 예. 강성 팬덤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들이 비명과 친명에서 계속 나오고 평행선을 있고. 달리듯이 계속 가는 이 예. 상황들. 그게 그리고- 답답한 노릇이다라는 이야기가 당 안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혁신기구 만들어서 혁신위원장한테 정권을 줘야 되네 아니네. 그것도 이재명 흔들기네.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재명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뭐 등등 해가지고 민주당이 사실 이거를 지금 조기에 해소를 할 수 있을지 총선까지 계속 이 모드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그 금요일에 네. 지난 한국갤럽이 23일에서 25일 조사를 하고 금요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호감도를 조사를 했거든요. 민주당에 대해 호감이 간다 응답이 30%였고 호감 가지 않는다가 60%였는데요. 그 국민의힘은 호감이 33, 비호감이 58 그래서 역전했어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역전당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더 높은데 이게 2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호감도가. 민주당 자체적으로 민주당. 봤을 때. 예, 이 그래프 갤럽 쭉 조사. 그려봤을 때 예. 2년 만에 최저치.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국갤럽에서 설명을 한 것도 지금 20대에서 40대의 지지층이 확 이탈을 했다라는 걸 최근에 보면은 그거는 이게 코인 때문이겠네요. 코인 영향이 큰데 이런 질의멸렬한 상황도 상당히 지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얘기는 2부 뉴스닥의 주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2부에서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 마지막 뉴스 가죠. 예, 튀르키예 에르도안 종신 집권의 길. 터키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김수인 에디터가 간단하게 좀 의미를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터키에서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니까 과반을 못 얻어가지고 2차 투표를 갔거든요. 예. 원래는 야당의 클루추 다로 울루 이 후보가 1차에서 끝내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에르도안 현직 대통령이 49% 정도 받아가지고 이거 1등으로 결선에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변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2차 투표 결선 투표를 해보니까 에르도안이 52.14 그리고 공화인민당 방금 얘기했던 케말 크루추 다로 울루가 47.86으로 이제 이겼습니다. 현직 에르도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2003년에 총리가 됐거든요. 네.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30년 집권. 그래서 유럽의 푸틴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2000년대부터 이제 이거 총리를 시작했다가 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으로 본인이 됐고. 나오고 그런 다음에 또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연장까지 할 수 있어서 예. 사실은 지금 또 하나 유념해봐야 될 거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가까우니까 유럽 정세나 지금 이게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터키 대선에 누가 어떻게 됐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바라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전쟁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굵직한 사회 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교제하던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이 경찰에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받고 나와서 그 여성을 살해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기는 금요일에 문 열린 채 착륙하는 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두 이슈를 모두 다 2부에 다루겠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문 열림 사고는요. 저희가 그 이른바 빨간 바지 의인이라고 불리는 더 큰 사고를 막았던 그분 있죠. 그분 섭외를 했습니다. 그분의 생생한 당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